안녕하세요. 팰리세이드를 출고한 지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한 채널에 집중하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채널을 방치해 두었는데도 틈틈이 알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씩, 이틀에 한 명씩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조회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내 영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 후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큰 채널은 아니지만 저처럼 팰리세이드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일 동안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팰리세이드 100일 이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압도적인 적재 공간이죠.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3L 시트를 접으면 나오는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들 전부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어텐트를 샀는데 그거마저 충분히 들어가는 용량이군요. 처음 캠핑 갈 때는 혹시 2열 한쪽도 접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트렁크만으로 충분했어요. 오히려 공간이 남아서 아이들 킥보드까지 추가로 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센터 미러, 이건 정말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0일 동안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기능이에요. 디지털 센터 미러, 들어는 보셨죠? 기존 룸미러 자리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캠핑짐을 가득 싣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룸미러로는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실으면 뒤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3L에 짐을 쌓으면 완전히 막히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는 차량 후방에 달린 카메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짐이 얼마나 쌓여있든 상관없이 후방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됩니다. 밤에 뒷차 라이트가 눈부실 때도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돼서 눈이 부시지 않고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2, 3일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9인승을 선택한 점입니다. 9인승을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7인승을 선택하시더라고요. 2열이 독립 시트라 편하다, 고급스럽다는 이유에서요. 하지만 저는 사업자 환급과 사용 스타일에 맞게 9인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인데 가끔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함께 이동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할머니 한 분이에요. 그래서 5명 탈 때 3열을 안 올려도 되고 또 6명이 함께 이동해야 할 때 앞에 3명, 뒤에 3명 이렇게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3열에 캠핑짐이 자주 들어가 있어서 3열 사용을 거의 안 하지만 또 7명이 탈 때는 3열을 세우고 짐을 실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에요. 한 가지 단점으론 3열 탑승할 때 2열 슬라이딩을 해야 하는 점이지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9인승 선택이 실용적이었어요. 네 번째로 친환경차 혜택입니다. 이건 정말 깜짝 선물 같은 혜택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팰리세이드 구매를 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빨리 차가 필요해서 가솔린을 구매했는데 가솔린 모델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공항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정산할 때 금액이 할인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친환경차 할인이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근히 쏠쏠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라운드 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는 주차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죠. 서라운드 뷰 덕분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360도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차량 주변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좁은 주차 공간도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후진 주차할 때 좌우 차량과의 거리가 정확하게 보여서 기둥이나 벽에 긁을 걱정이 없어요. 화면에 가이드라인도 나와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적응하실 겁니다. 저도 이전에는 중형 세단을 타다가 팰리세이드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어요. 오히려 중형 세단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던 부분도 카메라를 통해 한두 번 만에 통과되는 부분이 확 체감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단점과 아쉬운 점. 첫 번째, 주유소가 친구가 됩니다. 100일 동안 타면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은 주유소를 정말 자주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 연비가 디젤이나 하이브리드에 비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측정한 실연비는 시내 주행 시 리터당 약 7km, 고속도로는 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내 주행이 많은 저는 일주일 타고 다니면 한 번은 주유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유류비가 대략 20만원 이상 나옵니다. 하이브리드였다면 이보다 훨씬 적게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주유할 때마다 또 벌써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못한 후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100일 동안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팰리세이드를 알아볼 때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고민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좋고 정숙성도 뛰어나고 가속도 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실연비도 리터당 13km 정도 나온다고 해서 고민했지만 제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차가 너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였어요. 심지어 인기 색상이나 옵션은 1년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가솔린 모델은 2개월 안에 출고가 가능했어요.
저는 당장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사고가 나서 기존 차는 처분한 상태이고 차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고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솔린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더 계획을 세워서 생각했더라면 하이브리드를 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가솔린 모델도 나쁜 차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유류비 부담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더 경제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가격 차이는 있지만 4년 타면 연비 차이로 충분히 회수되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의 고장이나 다른 정기적 문제 발생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원하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단점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차에 대해 둔감한 편이라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소음이나 진동 같은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가끔 가솔린 모델은 소음이 심하다, 엔진 진동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게 불량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차체가 크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만족하며 타는 중입니다. 100일 후의 결론과 총평. 팰리세이드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대형 SUV가 주는 든든함까지. 가족차로 캠핑카로 어떤 용도로든 활용도가 정말 높은 차량이에요. 특히 디지털 센터 미러와 9인승 선택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캠핑이나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는 개인의 선택이고 팰리세이드라는 차량 기준으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팰리세이드 장기 후기를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로 타본 느낌, 그리고 실제 연비 데이터를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 캠핑장에서 팰리세이드 활용법, 차박하는 방법, 유용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